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기 유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 유도를 아주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는 말이 되도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자석에서 코일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이 자연적으로 이 변화를 방해하려는 거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 일단 싫은 거야.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 방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 볼까요? 코일 근처에 뭐가 변한다고요? 자기장이 변한다고요.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 변화가 싫어. 그래서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유도된 전류, 유도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유도전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코일이 있어요. N극이 다가와요. 그럼 N극 주변에는 뭐가 있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잖아. 자기장이 다가오면 싫단 말이야. N극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변화를 방해하고 싶어져요. 그럼 N극 오지 마세요 하려면 이 위쪽에다가 이 코일이 N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청력으로 오지 말라고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저절로 반대극인 S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N극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코일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에 기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잖아. 근데 사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튀어나오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N극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전류가 생긴다고요. 그게 바로 유도 전류인 거야. N극이 다가오네. 자기장 변화가 생겼네. 자기장 변화 싫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위쪽에 N극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자기장 방향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엄지를 N극에다 꽂으면 돼. 알겠지? 엄지를 N극에 꽂고 내가 N극 만들어야 되는 그 방향에 엄지 꽂고 감으세요. 그 감은 방향이 바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될 거다. 됐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유도 전류가 생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N극이 가까워졌어. N극 주위에 자기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오지 마세요. 청력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에 N극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N극 방향으로 위쪽 엄지손가락 N극에 꽂고 남은 이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더라. 건전지도 없는데 자석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전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전자기 유도다. 됐어요?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생긴다. 이게 전자기 유도인 거예요. 그런데 쌤이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다라고 했었던 거야. 그럼 조금 더 심화 버전은 먼저 우리가 연습 조금 더 하고 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 자, N극이 다가와. 좋아, 싫어? 싫어. 일단 싫어. 오든지 가든지 그냥 변화는 다 싫어. 그럼 N극 오지 마세요. 위에다가 N극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지손가락을 N극 방향으로 꽂으세요. 왜냐면 이게 자기장 방향이니까. N극에 엄지를 꽂고 감은 방향이 뭐다?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요렇게 가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B, 검육의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B, 검육의 A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G라고 돼 있는 애는 검유계인데요. 요렇게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전류계 전압계 측정하는 그런 애처럼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전기기구인데 이렇게 바늘이 있고요. 요렇게 중심에 바늘이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늘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얘 볼게요. 이번에는 N극을 멀리 했어. 그것도 싫어. 가지마. 붙잡을 거야. 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이 N극이 되겠죠? N극의 엄지 꽂으세요. 감으세요. 감은 방향이 바로 뭐다?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똘똘똘똘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A 검유계 B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요 상황에서 검유계는 왼쪽으로 기울었을까? 오른쪽으로 기울었을까?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거 몰라.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여기서 검유계가 왼쪽으로 바늘이 움직였거든. 그럼 여기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기준을 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왜냐? 얘랑 지금 전류 방향이 반대인 걸 우리가 찾았잖아. 그럼 얘가 왼쪽이면 얘는 바늘이 검유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준다면 방향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S극으로 연습해 볼게. 화면 조금 올릴게. 자, S가 다가와. 좋아, 싫어? 싫어. 그냥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야. S 오지 마. 청력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 S 만들게. 그럼 아래가 저절로 N극이잖아. N극 엄지 꽂아. 감어.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따라가세요. A 검유계 B. 이게 보니까 S 가까워지는 거랑 N 멀어지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극이 반대고 이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똑같아. 맞지? 자, 그리고 S 멀어진다. 하지마. 그냥 싫어. 붙잡을 거야. N극으로 붙잡을 거야. N의 엄지 꽂아. 감어.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뭐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따라가. 어떻게? B 검유계 A. 얘랑 똑같지.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유도전류 방향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자기장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센 자석을 써야 돼요. 센 자석을. 오케이? 센 자석을 그것도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코일 있죠? 똘똘똘똘 감겨져 있는 이 도선 코일을 촘촘하게 할수록 어떻다?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다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어떻다? 유도전류가 세게 흐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났어. 유도전류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세기 어떻게 하면 유도전류를 세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도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패러데이 법칙은요 조금 더 복잡해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요렇게 얘가 요렇게 T분의 N 곱하기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게 하나씩 쌤이 풀어볼게요. 일단 얘는요 기전력이에요, 여러분. 자, 봐봐. 전자기유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기장의 변화. 이게 델타 뭔지 알지? 변화량. 자, 이게 뭘 만든다? 유도전류를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전류가 생기려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뭐야? 앞 시간에 했죠? 기전력이잖아. 그러니까 기전력이 있어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사실 요 사이에 이미 전압, 기전력이 있어야 돼. 근데 기전력은 요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압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유도 기전력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전류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르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 파고들면 그렇다는 거야.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세지면 전류도 세지는 거니까. 이게 그냥 거의 비례하는 거죠. 전류에 비례하는 거죠. 유도 전류 비례하는 거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요 N 있지? 요거는 코일의 가문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어떻게? 촘촘할수록 기전력이 세지면서 유도 전류가 커진다. 그 얘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과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니? 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양수 음수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이 어땠어? 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지 거다. 반대 방향.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 또 발견한 사람은 렌츠야, 렌츠. 렌츠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고, 패러데이는 방향 플러스 세기까지 올케어로다가 그냥 얘기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게 촘촘할수록이야.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 파이라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자기선속이야. 자기선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생겨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물리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라면 자기장이라고 안 하고 자기선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생산한다 라고 가르쳐 주실 거야. 자기선속이거든. 얘는 뭐냐면 자기장, 그냥 자기장이 아니야. 자, 여기다가 어떻게 면적을 곱하는 거야. 이 A라고 쓸 수도 있고 S라고 쓰실 수도 있어.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과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곱을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선속의 시간으로 나눴네? 여러분, 시간으로 나눈다는 게 뭐야? 여러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뭐야? 속도지. 이거 빠르기야. 빠르기.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자, 쌤이 다이어트를 했어. 20kg를 뺐어. 나의 희망사항이야? 자, 20kg를 빼는 게 나의 희망사항이야. 근데 20kg를 빼는데 10개월이 걸렸어. 10개월로 나눠봐. 그 뭐야? 1개월에 2kg씩 뺐다. 이게 내가 살을 뺀 속도 아니야? 빠르기 아니야? 빠르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건 뭐야? 자기선속의 변화율. 빠르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빠르게 변하면 그만큼 기전력이 세져서 유도전류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센 자석을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야. 또는 면적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면적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있잖아요. 심화 문제 가면은 자기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면적이 바뀐다. 면적이 바뀌어. 발전기도 이따가 할 발전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자기선속에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빠르기야. 이거를 자기선속의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지고 유도전류가 바뀐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간단하게 자기장 변화하면 유도전류 생겨 이거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유도 했고요. 아까 연습도 했고요. 자, 전자기유도 어디에 이용하는가? 자,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자, 문제 풀다 보면 전자기유도가 이용된 거, 뭐 발전기가 이용된 거, 또는 뭐 전동기 걔네들은 또 다 전자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의 예시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막 섞어놓고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버려야 돼.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교통카드 판독기 이게 띠딕 우리 팀원이 되는 거 그거야. 전기 기타 등 전자기 유도가 쓰인다. 함께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한번 프린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유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다?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생산한다. 이건데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해서 패러데이 법칙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전력이 바로 뭐다?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뭐예요?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선속의 변화율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게 바로 유도전류를 일으킨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렌츠 법칙은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한 거예요.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한 거 어떤 거예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그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얘인 거죠. 얘는 뭐야?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이 뭐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반대 방향이다. 플러스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려면 어때야 된다?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율, 그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커야 되고 촘촘히 감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통합과학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 센 자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유도전류가 강하게 생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유도 정리했고요. 이어서 이제 발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